제9강 채권의 대손과 퇴직연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우리는 얘를 마일리지로 인식을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설정하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설정 붕괴 sum 시리즈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말 그대로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중당금. 이렇게 되면 대손을 설정한다 라는 분계가 됩니다. 대손중당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지금 현재 과정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손상각비처럼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마일리지랑 비슷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랍니다. 글자 어감과 같이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애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퇴직급여. 급여도 마찬가지로 비용이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가 설정하는 sum 시리즈입니다. sum 시리즈. 차변에 이렇게 sum 시리즈가 일어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설정하는 분계죠. 설정이라는 것은 세팅시킨다는 의미인데 1%의 의미는 공 두 개 가리면 되죠.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니까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해라? 오케이. 지금 컵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컵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100만 원만큼 채워야 되는데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 있다? 빵원이 있다. 그러면 점액 다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 비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전액 다 설정을 해 주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비용의 발생 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얘는 뭘까요? 얘 태생이 오른쪽이에요. 맞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 원래 왼쪽에서 태어나야 되는 놈인데 얘는 오른쪽에서 태어나는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가성 항목, 자산의 감소, 차감 계정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했죠.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가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 또는 평가성 항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가성 항목.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문제네요. 1% 여전히 이렇게 가리고 자, 요만한 그릇에 1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현재 얼마가 지금 있죠? 아하, 3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만 더 추가로 하면 되죠? 70만 원만 더 추가로 하면 되죠. 여기는 대손상각 비 얼마? 오케이. 70만 원만큼 딱 잡으면 되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70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무엇이냐? 얘가 무엇이냐면 대손 충당금의 종류가 많아요. 대손 충당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얘는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퀴즈. 대손 충당금 밭은 뭘까요? 바드럼에 대한
대선 충당금입니다. 참고로 얘는 이제 109번이고요. 얘는 111번이에요. 얘 코드 번호도 달라요. 코드 번호도 다른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차변에 지금 현재 차변에 대선 삼각비죠. 그래서 대선 삼각비는 그대로 쳐볼게요. 삼각비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 배웠지만 기타의 대선 삼각비와 그냥 대선 삼각비가 있다. 이렇게 입력하고 100만 원.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볼게요. 대손 충하고 엔터 딱 치니까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얘입니다. 번호가 109번. 맞죠? 그다음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얘입니다. 111번. 109번 써야 되는 자리에 111번 쓰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나 그다음 여기 위에 한번 써볼게요. 109번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번호만 다를 뿐이죠. 맞죠?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고 다른 번호를 썼을 때는 빵점 처리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충당금은 똑같네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 이렇게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0만 원만큼 쌓여져 있는 상황이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10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120만 원만큼 쌓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20만 원어치를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역분계죠. 여기에 대손삼각비 20만 원 쓰지 마세요. 일단 아니요. 써도 됩니다. 틀린 답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 그러니까 외라고 쓸게요. 외 20만 원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우리 대전 삼각비가 대변에 왔을 때 어제 제가 화장한다 그랬잖아요. 여장한다고 표현했나? 화장한다고 했죠. 여기에 다른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 900번대도 있었죠.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둘 다 정답입니다. 단 오른쪽에 비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소멸, 비용 취소, 비용 감소 어떻게 써도 상관없죠. 발생에 그냥 반대되는 용어를 쓰시면 돼요. 요런 단어는 없어요. 실제적인 계정 분류할 때 비용 발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용 소멸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웠어요.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 대선 충당금은 오른쪽에 태어났다가 왼쪽에서 사라지는 모양이지만 계정은 이렇게 자산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산이니까. 자산은 어떠한 이유든 왼쪽에 오면 증가입니다. 대선 충당금 환입은 비용이 오른쪽에 가는 케이스죠. 지금 설정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본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간 거예요. 얘는 하나도 마일리지 없는 상황에 채워 넣은 그림이고 얘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보충법으로 요만큼만 채워 넣은 상황이고 얘는 오버된 상황인 거죠. 맞죠?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 근데 얘는 요만큼만 넣은 상황, 얘는 이만큼 다 넣은 상황이죠. 맞죠? 그림이 좀 잘렸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갈게요. 7월 20일 P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하게 되었다. 자, 지금 실제 사건 발생입니다. 자, 위에 거는 세팅한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한 거고 밑에는 실제 발생한 겁니다. 외상매출금 아웃 시킵니다. 얘를 아웃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가 외상매출금 거가 아웃되었습니다. 아웃되었고 이때 하변에 마일리지가 있다면 마일리지 먼저 쓴다고 했죠. 기억나죠?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있죠. 얼마가 있다? 52만.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에 52만 5천 원 먼저 쓰고, 어, 만약에 이제 대손 충당금 이게 있다면, 밭은 외야랑 혼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외상 매출, 이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 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52만 원 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딱 모자란 부분이 17만 5천 원이네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왼쪽이었으니까 증가.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뭐 가로 열고 제가 차감 규정이다 라고 강조를 할 뿐이지 그냥 요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산의 증가만 표현해도 맞는 거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딱히 뭐 쉬운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이해 못하지 못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날라갔습니다. 실제 발생되었어요. 외상매출금 내보내면 되죠. 숫자로만 접근해 볼까요? 여기에 660만 원 내려보내면 되고 그 다음 마일리지 있네요. 맞지요. 그럼 마일리지 먼저 내보내면 되지 뭐. 그래서 대선 충당금을 425만 원을 먼저 내보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걸면 되겠네요. 대손상각비 235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대전충당금 계정은 자산이죠? 증가. 대손상각비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비용하고 자산하고 함께 들어왔으니까 혼합 처리하면 되죠. 음, 우리 어디서 봤던 건데? 자, 수취한 어음을 뭐라고 한다? 오케이. 받을 어음이라고 하죠. 부도라는 말이 나오면 1차적으로 부도 어음과 수표죠. 만약에 부도 처리하고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대손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부도 어음과 수표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위치는 아웃. 부동원과 숲의 위치는 왼쪽. 단 무엇을 걸어줘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산이고, 오케이. 여기도 자산이고, 부동원과 수표도 자산입니다. 자산. 부동원과 수표도 자산이고, 받으러옴도 자산입니다. 다음 문제. 짜자잔.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얘는 부도가 포인트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대손 처리하시면 돼요. 응? 여기에 뭐 썼죠? 여기에. 제일 만만한 게 반장님이네. 반장님은 뭐 썼어요?
네, 네. 아까 오답은 들렸어요. 오답은 대손삼각비가 오답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 틀릴 수밖에 없죠. 앞선 문제는 전부 다 대손 총담금, 대손 삼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손 총담금은 자기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이라고 그냥 표시하면 돼요. 번호가 단기 대여금에 속하는 대손 총담금 걸면 되는 건데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써야 됩니다. 기타의. 얘는 이제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라서 그냥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비용입니다. 900번대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원래 다루던 대손상각비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즉 판이죠. 판 800번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가 되는 겁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비용 당연하게 비용이죠. 그러니까 혼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기예라는 포인트죠.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현금의 위치는 왼쪽.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고, 현금 100만 원 들어왔고, 얘는 의미가 없어요. 무엇과 상계 처리했는지 상관없이 전기에 대손이 처리되었던 놈이 돌아왔으면 무조건 마일리지로 채웁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놈이 대선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대선 생각비와 상계 처리하였던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선 충당금 거 이렇게 거는 것이 맞습니다. 아 거가 아니고 얘 왜죠? 왜? 왜?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물론 대선 충당금은 차감기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그렇죠? 보통예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상식. 확정급여형. 영어로는 안 나오는데 상단에 보니까 DB형이라고 나오네요. 맞죠? DB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확정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자, DC형과 DB형으로 나눠지는데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정답은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얘는 끝에 자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를 씁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얘는 보다시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잘 나와요. 확정급여형의 회계 처리랑 확정기여형의 회계 처리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하고 얘는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확정 급여형은 퇴직 급여가 아닙니다.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습니다.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 급여형이니까 여기 퇴직 급여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오면 안 됩니다. 여기 퇴직 급여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오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의 증가. 계정 과목 쓰는 것인데 일단은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이 무엇인가? 확정기여형이 무엇인가는 우리 차후 이론 시간에 제가 조금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것만 기억해요. 요것을 기억해요.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퇴직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10번 문제는 당연히 DC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위랑 문제가 똑같아요. 확정기여형은 차변에 뭐가 들어야 된다? 그렇죠. 퇴직급여가 와야 되겠죠. 퇴직급여가 와야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네요.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10번 정답 오픈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 떨어졌는데? 재라는 단어죠. 맞죠? 재라는 단어는 이제 회계 1급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조 공장에서 일어나는 비용들을 재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라는 뜻이에요. 제조 원가는 우리가 재라고 표현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이라고 합니다. 회계 1급에 대한 여러분들 자각학습 하시면 거기에는 판하고 재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회계 2급에는 all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2급에는 판이라고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회계 1급에는 둘 다 나오기 때문에 판하고 재를 이제 구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 공장이라서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퇴직급여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조 공장이죠. 그런데 확정 급여형은 뭐죠? 퇴직 급여가 아니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잖아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재하고 판으로 나누지 않죠.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산일 뿐이에요. 자산의 증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이 아웃되었습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조원가의 특징이 뭐냐면 제조원가의 특징이 지금처럼 이제 공장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다시피 생산직이라는 글자가 좀 들어옵니다. 공장에 관련된 냄새가 나는 단어들, 원재료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과 좀 어울리면 제조 원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회사는 생산직 직원 A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오케이. 보통예금 먼저 잡을 거야. 보통예금 대변에 일단 떨구어주고 보통예금 5천만 원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다음 자료와 같다. 지금 어떤 느낌으로 푸시면 되냐면 퇴직급의 충당 부채 아까 우리 설정 3개 기억나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도 마일리지죠. 얘도 마일리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명 퇴충이라고 그러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얘가 있으면 얘부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라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바로 쓰면 되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예요. 대선 충당금하고 같은 모양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걸고 모자라면 퇴직급여를 쓰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복입니다. 반복. 설정 1%가 아니라 몇 퍼센트? 그러면 공 두 개 가린 얘가 1%니까 50만 원이 1%니까 2%를 얼마란 말이죠? 100만 원을 설정한다. 설정은 차변에 대손상가 B 대변에 대손충당금 밭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대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본계입니다. 다음 문제도 예상이 되죠. 2%는 1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맞지요?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 7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 더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설정 붕괴니까 똑같이 왼쪽에 대손상각비 30만 원 잡아주시고 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밭 30만 원 잡아주면 되죠. 지금 앞선 문제랑 동일함이 보여집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예상되죠? 오버되어 있겠죠? 맞죠? 오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역시 맞죠? 10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10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얼마 되어 있다? 오버돼 있죠. 그래서 거꾸로 공개하겠습니다. 대손 삼각비가 여기 오는 거죠. 여기 50만 원 오고 여기는 대손 총량금 받 잡으시면 되는데 대변의 대손 삼각비랑 똑같은 글자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것을 쓰고 가장 정확하게 쓰시려면 여기에 환이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선 충당금 환입은 이름이 똑같아요. 영업의 수익이고 하나는 지금처럼 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다 확인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죠. 왜 손익이냐고요? 이쪽에 한쪽에 비용이 있으니까. 한쪽에 비용이 있으니까 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드디어 외상 매출금이 아웃이 되었네요. 얘가 대변으로 가서 외상 매출금을 아웃시킵니다. 아웃시켰을 때 마일리지가 먼저 있다면 마일리지부터 없애야 되죠. 자, 대선충당금을 왼쪽으로 와서 50만 원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지금 부족하네요. 150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그때 대손상가 2로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얘는 왜? 예, 그러니까 논리상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부터 없애주고 모자란 부분은 대손 삼각비로 덮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지. 맞죠? 우리가 설에 갔다 오고 나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질지도 몰라. 맞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쉬운 것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오케이. 일단은 이유 불문하고 얘는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저 왼쪽으로 들어왔고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전기?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대전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돌아오게 된다면 돌아온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회수하게 된다면 무조건 마일리지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대손 충당금 왜 왜라죠? 4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대손 상각이라고 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충당금을 하든지 상각비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에 처리했던 놈이 돌아올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환입 처리합니다. 회수 처리합니다. 무조건 충당금하고 논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현재 17번이나 18번이나 똑같죠.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상각비와 상계 처리한. 여기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통 예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금에 들어오면 무조건 마일리지인 대손 충당금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단 얘가 만약에 단기였다면 정기가 아니라 단기였다면 단기의 계정 과목을 따르는 게 맞지만 지금 전기일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시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답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충당금과 처리하든지 삼각비랑 처리하든지 답은 똑같이 대손 충당금이다. 왜? 전기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단기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요? 알겠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이 아웃되었죠? 오케이. 오른쪽 보내주고. 확정 급여형은 뭐로 처리하는 거죠?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오케이. 시험에는 이렇게 DB형 이렇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마찬가지로 얘는 확정 기여형은 뭐로 처리하죠? 퇴직급여. 단,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영업부서는 공정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요 급여랑 요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얘가 조금 더 편해요. 얘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나를 묻어다오 해 맞죠? 맨날 울잖아요. 반대로 외우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실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뭐와 뭐는 만난다 이렇게 했더니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 만나지 않는 시리즈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지옥과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만나지 않는 시리즈. 반대로 외우시면 좀 좋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수수료 비용은요,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이때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써요. 그래서 보통 예금 950만 원이 일단 이쪽에 아웃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확정 급여형은 뭘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쓰시고, 얘가 그러니까 94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때 수수료 비용을 써요. 이때 쓰는 수수료 비용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를 써도 되고 900번대를 써도 된다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해도 그냥 우리는 800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만 900번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 기여형, 기여형 뭐죠? 오케이. 퇴직 급여 가로 열고 제입니다. 제조부서니까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정 급여형 다음 뭐 써야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적이네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아이고, 뭔가 말이 기네요. 생산부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590만 원, 원천 징수. 질문. 선납세금일까, 예수금일까? 맞습니다. 왜 예수금이냐면 비용과 만났기 때문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일단 보통예금부터 적어볼게요.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590만 원에서 16만 5천 원 빼고 들어왔네요. 590만 원에서 16만 9천 원 빼고 573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573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얘가 들어왔고 여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써야 되는데 충분하죠. 그래서 뭐 금액 일단 대기하고 예수금이 여기 뽑아줘야 됩니다. 이 문제 되게 어렵네요. 예수금이 16만 5천 원이 대변에 달립니다.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요거 5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 확인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9장 채권의 대손과 퇴직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